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양한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손자, 오자를 다룬 부분에서 손무의 후손인 손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끝까지 마치면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기는 한데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두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무기사 후 백여세 유손빈 빈생 악연지간 빈역 손무지 후세 자손야 손빈상여 방연구학병법 방연기사위 득위해왕 장군 이자이위 능불급 손빈 내음사 손빈 빈지방연 공기현어기 칠지적 이법형 단기 양족 이형지 욕은불던 제사자 여량 손민 이형도 음견세 제사 이위기 절제여지제 제장 전기선이 태객치 기삭 제제공야 치축 충석 손자 견기마족 불심상원 마요상중하배 어시 손자 위전기왈 군계중석 신능 영군승 전기신연지 여왕급 제공자 흉석천검 급림길 손자왈 금이 군지하사 여피상사 취군지상사 여피중사 취군중사 여피하사 기치 삼배 필이 전기일불승이 재승 졸급 왕천금 오시 기진손자오 위왕문병법 수이위사 피후 위벌조 초급 청구어제 제위왕 욕장손빈 빈사사왈 형여지인 불가 오시 내이전기 위장이 손자 위사 거치차중 좌위계목 손무가 이미 죽었다. 손무가 죽고 난 뒤에 손무는 이미 죽었고 그 뒤 백여세 세라고 하는 글자는 해세 나이세 우리가 이 년이라고 하는 글자 또
해세라고 하는 글자가 뜻이 같아요. 해년 2017년 올해 금년 지난해 작년 내년은 명년이라고도 하고 해년 그리고 다이년자도 되죠. 꽃다운 나이 방년 또 젊은 나이 소년 늙어서 노년. 그런데 이 세자도 년자와 똑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년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해마다 꽃은 서로 같은데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네. 그런 의미입니다. 해마다 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보니까 작년에 환하게 폈던 복사꽃이 봄철이 되니까 올해도 환하게 또다시 폈다 그거예요. 해마다 꽃은 지난해 혹은 지난번 예전과 똑같이 곱게도 피었는데 해마다 사람은 예전 모습과 같지 않네.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늙는다. 바싹 늙었다. 그것도 될 수 있고 심하면은 그 팔팔하던 사람이 죽었다네. 그 꼴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식구의 감탄한 장인이 사위도록 이 두 구를 나에게 타오. 이렇게면 내가 지은 것으로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이 사위를 죽였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참 대단히 설득력 있고 좋은 명포이면서도 그런 비극에 서려있는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장인도 그렇지. 욕심이 난다고 해서 달라고 건 또 뭐고. 사위도 그렇지. 장인이 나 다고 했으면 그러십시오 했더라면 좋을걸. 안 돼요. 거절하는 바람에 격분한 장인이 죽였다. 작가는 미상인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유이배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는 지금 기억이 되는데 사위가 유희배든가 유희진인가 하고 유희배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장인은 송지문이라는 사람이에요. 당나라 초기 사걸 중의 한 사람, 송지문이 장인. 인터넷 검색어도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지은이 이름이 약간 우리 유희배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혼동. 해마다 꽃은 서로 같은데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아니하네. 자, 여기 나오는 손모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손자병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손자예요. 이런 구절이 있죠.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 아무리 적을 알고 자신을 안다고 해서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저쪽 자신 저쪽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 피자인데 여기 싸울 전자가 나오는 걸 보면은 단순히 저쪽이 아니라 저쪽 군대 적 그 소리죠.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게 되지는 않으리라. 그러면 알지 못한다. 적을 그리고 자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승률은 반반일 것이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적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하리라. 승률은 반반 되리라. 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하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전백승 비선자야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선야야. 100번을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좋은 것, 훌륭한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것 중의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적이 항복하게 만드는 것.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피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엄청난 출혈을 하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손무의 병법 속에 있다 그 소리예요. 손무가 이미 죽었다. 손무가 죽고 난 뒤에 100여 년, 100여 세는 100여 년과 같아요. 우리가 이 여라고 하는 글자, 뭐 남은 분량, 여분,
또 품이 이제 좁지 않고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여유 없이 너무 이 빡빡하면은 본인도 피곤하고 또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렇죠. 사람이 약간 여유가 넉넉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평소 태도가 넉넉하신 분, 사람이 아주 넉넉하다. 인심도 넉넉하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이게 또 여유가 너무 있다 보면은 게을러 터진다든가 도대체 약속 시간에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여유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면은 약속 시간 항상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도착한다든가 이제 그게 좋은 거지요.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남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아이 오늘 행사에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라고 하는 것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 100여 명이라고 하면 이미 100명 넘었다 그 소리예요. 100명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101명도 될 수 있고 120명, 15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말이 겹치는 거지요. 이 여가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서 또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 넘는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절반을 이미 지난 숫자, 절반을 넘는 수, 그 소리죠. 이게 100명이면은 반이 50명이니까 51명부터 100명까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정원인데 100명이 다 참석했다고 치면은 전원 참석이 되고 99명까지는 다 과반수라고 봐야 되는데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과반수는 51명이 과반수고 51명을 넘으면서부터는 과반수 이상이다. 그래서 참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준이 나가련만 그런 식으로 또 잘못 그렇게 잘못 써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간혹 어떤 자신이 모르는 걸 이제 질문 올려놓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그 이제 답을 해놓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간혹 각오한다는 소리를 해놓는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51명이 과반수가 아니고 51명부터 100명까지 다 절반의 숫자를 넘어섰으면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이상 혹은 뭐 과반수를 초과하는 과반수 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런 여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앞에서 얘기한 숫자보다도 더 담음이 있음, 더 정도의 의미가 100여 권 이상의 조서가 있다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게 보통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러려니 여기는 수가 있는데 간혹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국문학과 국어학과 교수님이 얘기한다든가 할 때는 참 아이 저 양반 본직이 뭐고 직업이 뭔데 저런 엉뚱한 얘기를 언디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있습니다.
손모가 이미 죽었다. 그 뒤로 100년이 더 지난 뒤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빈은 아와 견의 사이 중간에서 태어났다. 아나 견은 중국의 지방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문문에다가 이렇게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건 한가하다라고 하는 한가할 한자지요. 한가하다. 그런데 이렇게 달월자를 중간에 쓴 글자는 한자도 되고 간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간으로 읽을 때에는 서이간자와 같고 한으로 읽으면 여기 나오는 한가할 한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가하다, 결을 가짜지요. 한가하다. 또 저 남해안에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섬에 무슨 섬이 있어요? 한산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산섬.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하는 이순신 장군의 시조가 있죠. 한산도. 문이 있는데 이 나무목이 없다고 치면은 문이죠. 사람들이 그 문으로 출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문에다가 뭐 나무를 거기다 걸어놓는다든가 할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제 출입하는 일이 없고 하니까 나무를 걸어놨다든가 이제 그런 상태가 이 한이고, 또 이 한 우리가 문문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일자를 쓴다든가 달월자를 쓴다든가 하는 것은 이게 사이간이라고 할 때 문이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로 살짝 난 그 틈새로 무엇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여기는 달빛이 들어왔다 이거. 그러니까 둘 다 그 문 틈새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런 사이간, 한가할 한. 여기서는 사이간입니다. 아와 견의 사이 중간에서 태어났다. 자, 이 빈이라고 하는 글자는 손빈이라는 사람의 과연 본명일까? 본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리가 잘리다라는 뜻의 빈자거든요. 다리 잘렸던 그 손선생, 다리 잘렸던 손자 해서 본명, 이름 대신에 다리 잘렸던, 다리 절단됐던 그 양반. 그래서 이 빈이 본래의 이름을 쫓아낸 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옛날 중국의 형벌을 보면은 물론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 어디에 귀양을 보낸다든가 하면은 그게 이제 유배형. 우리 역사에서도 이 유배, 귀양 보내는 것은 아주 많지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에다가 죄인의 표시로 먹줄로 이 흔적이 남게.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처럼 뭐 국소마취를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바늘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그 먹물을 묻힌 그 실을 얼굴에 푹 찔러가지고 잡아다니고 하면은 먹물이 이제 피부 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묵형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먹물이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묵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거무르게다가 서울경 써서 경형 혹은 경이라고만 해도 묵형이에요. 시커먼하게 표시한. 그런데 옛날에 이제 막 코를 벤다든가 또는 팔 뒤꿈치를 자른다든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비는 무릎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릎 연골이 있고 그 싸고 있는 무릎의 표면, 슬개골, 이 슬은 무릎 슬자예요. 개는 덮을 개. 이게 무릎에 위 뼈하고 아래 뼈가 있고 그 무릎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고 더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렁뼈가 있고 그 연골, 그 부분을 잘라는데 도대체 옛날에는 어떤 지혈법을 써서 무릎을 잘라도 그 출혈이 멈춰가지고 안 죽었나. 보통 같으면 출혈로, 과다 출혈로 죽을 텐데 막 재 갖다 붙였나 싶기도 하고. 잠깐 어떻게 해서 그 보통 싹둑 잘라버리면 그 동맥이 함께 절단되면서 피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을 텐데 안 죽어요. 어떻게 해서 안 죽게 처리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혹 선생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조뱅이라고 아십니까? 예. 조뱅이. 가시도 친 이렇게 조뱅이 쏙, 이게 다 지혈제주죠. 아, 조뱅이 하고 쏙하고. 그걸 갖다 막 쳐 붙이면은 쪄서 이렇게 쪄면 이렇게 나르는 붙이면 지혈. 우리 아버지께서 그 전에 광술 기름 때려 이렇게 했는데 그 팔부락이 잘라졌는데 조뱅이 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봐. 그때 또 6.25 때니까 병원이 없었죠. 예. 열질 안 했었지. 조뱅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릎을 자르고 그랬을 때 이 무릎 위를 어떤 줄이면 줄 실 같은 걸로 꼭 하고서 우리 고선생 말씀하신 대로 조뱅이 쏙 갖다가 찧어서 붙여 나도 모르겠네요. 참 알아버리네요. 한번만 지어준다고. 근데 요새가 그 병원이 그 약이 흔치 그때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약이 없었어요. 옛날에 참 자연약도 깊으니까. 예. 중국이 또 한약이 또 잘. 그렇죠. 예. 그 무릎이 잘린 형벌을 받았던 그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손빈은 아와 견 땅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빈 또한 저기 나오는 그 유명한 손무의 후세 자손이다. 이 후세 하면은 지금 세상이 아니고 나중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의 후세는 후대와 같은 말입니다. 예. 손무가 있으면 손무의 아들이 있고 손무의 또 이제 손자가 있고 그러면은 바로 손자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손자가 아니고 증손자나 현손 정도 될 수 있겠죠. 100여 년 뒤기 때문에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잡는다든가 하면은 손무의 후대 자손이다. 손빈이는 일찍이 방연이라는 사람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방연, 성이 방씨고 이름이 연해요. 우리나라에는 방씨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방자 방씨가 많지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란다든가 온양 방씨
그 방시들이 많은데 중국에는 이런 방시, 집을 나타내는 엄포에다가 용용자에 클방자도 돼요. 그런 방식이. 예? 그런 방식도 있어요. 예. 저기 저 삼국지에 만성천자라고 방통이 있죠. 진짜 그렇죠. 예. 방시참. 삼국지에 이게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무장으로 유명했던 그 집안인데 우리나라는 자관 이 방시가 방시의 대부분이고 이 방시도 혹시 있나로 모르겠어요. 있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삼국지에 방통이라고 있죠. 예, 방통이 저 방자예요. 예. 그 방통은 우리 장 선생님 비슷한 체구죠. 예. 그러고 참 의기가 높고 그래서 관운장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고서 죽이지 않으면 내 관을 메고 가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삼국지에 나오면은 무장. 자, 방연이 이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손빈하고 방연은 동문수학헌 친구예요. 그리고서 또 어디 보면은 의형제를 맺었다라고까지 나와요. 근데 의형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한 걸음 더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자만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의형제 맺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구학 함께 배웠다. 그건 동문수학했다는 소리고 친구라는 소리지요. 과연 의형제까지 맺었나 안 맺었나는 모르지만 같이 병법을 배울 때 같은 동문의 학생으로서 친하게 지낸 건 틀림없을 것이다. 자,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위나라를 섬기요. 위나라 해왕의 장군이 될 수 있었다. 장군이 되었다. 자, 이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나라가 위나라예요. 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어로 보면은 가장 서쪽에 있던 것이 진나라, 그리고 옛날 이렇게 쓰는 진나라가 셋으로 이제 분할이 돼요. 그것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원래 조, 위, 한은 그 사람들 성씨였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의 높은 표수를 얻은 그 대부가에서 6 세력 있는 집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셋이 도태되고 이 셋이 남았어요. 조신의, 위신의, 한신의가. 그래 나중에는 이 진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진나라 땅을 세 성씨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조나라가 생겨나고 위나라가 생겨나고 한나라가 생겨난 거지요. 진나라가 제 모습대로 있을 때까지가 춘추시대예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다루어지던 시대. 그리고서 이 진나라가 조위한으로 분할되면서부터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국시대는 언제 끝나게 되느냐면은 진시황의 천하통일에 의하여 끝나요. 이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분할되고 진시황에 의하여 천하가 통일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함께 부르는 수도 있지만은 춘추시대 따로 전국시대 따로입니다. 자, 이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있고 양자강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초나라,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 북경 쪽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제비연자 연나라, 그리고 산동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제나라. 해서 전국시대의 말기
큰 나라 7, 그것을 우리가 전국 7움이라고 일컬어요. 서쪽의 진, 최후에는 이 진나라가 이제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손빈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손빈의 친구인 방연은 윗나라에서 장군 노릇을 하고, 손빈은 나중에 이제 제나라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이 위가 정확하게 원래는 그 성씨 위씨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위씨들이 있어요. 위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윗나라의 수도가 한번 옮겨져요. 수도가. 그래서 대량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서울이 옮겨지면서 윗나라를 양나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맹자 맨 앞에 나오는 양해왕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위나라 해왕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위해왕이나 양해왕이나 같습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의 후반기에 와서 도읍지, 수도였던 곳이에요. 자, 방이어는 위나라 해왕의 장군이 되었다. 그리고 차이위, 차는 스스로예요. 방이은 자신이 스스로, 이위는 뭔 말하고 여기다, 뭔 말하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다. 자신의 능력이 결코 손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였다. 자, 이 세상의 장수로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여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글공부에서 과거 봐서 합격을 하는 문과가 있다고 치면은 또 무과가 있죠. 이제 문과, 무과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억세게 하는데 저는 발음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 병법, 여기서도 군대에 관한 법, 전쟁에 관한 법 하면 그냥 병법, 병법, 문법. 예전에는 교과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되게 그냥 교과서라고 발음하고, 예전에는 효과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효과식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 법자 들어가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에 관한 법이면 민법, 그 형법, 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근데 우리말 그 발음 사전 보면은 전부 법으로 발음하게 돼 있죠. 제 생각은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음이 부드러워야 그 사람들, 국민들의 정서도 훨씬 순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제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다. 과거 시험. 그러면 이 무과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는 것이 뭐예요? 급제고, 급제자는 과연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최고를 뽑을까? 칼을 잘 휘두르는 것으로, 발잘 타는 것으로. 무과 급제자는 그런 단순한 무예 가지고 뽑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 하면은 전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병법에 밝은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활을 잘 쏜다든가 말을 잘 탄다든가 창검에 뛰어나다든가는 되면 하수고, 정확하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군을 지휘할 것인가, 어떻게 적을 멸할 것인가, 이 전술 뛰어난 사람이 무과에 급제하지 단순한 기능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빈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도
굉장하지만은 나보다 한 수 위가 누구예요? 손빈이에요. 저 손빈만 없으면 내가 천하에서 제일인데 저놈이 세상에 나와서 활약을 하는 날이면 내가 도저히 녀석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나와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이제 미리 읽어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잘못 먹는 바람에 자기가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선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복선생님 긴급동의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타까워요.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아니 그 시간만 나는 자기가 이거 선생님이 좀 쉬지. 정신 아, 우리는 이거지야 상관없어. 한자 덜 배고서 이거 아니, 우리는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어려워서 쉬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